26번째입니다. 청주시 청원구의 대지만 매각입니다. 근데 거기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민성기 건물이 있고 하나는 민병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민성기 건물이 하나 있고 민병기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은 토지만 매각이죠. 소유자에 의하면 제시의 이름 본인의 조부, 망, 민면식의 소유이고 돌아가신 분의 민면식이고 보면 본인은 민병기의 소유이고 본인 소유는 모집이 이재분 누나 이민식이 제시의 무임으로 인차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집이 하나가 있고 아버지 집이 하나가 있고 그런 거죠. 땅은 민성기죠. 민병기가 있고 민성기가 있고 민성기는 73년대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빼놓고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법적 유산권은 있는 겁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소매 전부로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면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요 집이 하나가 요 집이 하나가 있죠. 근데 자기가 집주인은 아까 얘기하면 건축물에 소매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땅 주인의 건물이고 요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건물로 돼 있는 건데 내가 죄로 돼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여기가 됐든지 여기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두 사람을 다 상대로 해서 또 여긴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 민성기가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우리는 소송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면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땅 주인이 갇혔었는데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법정유산권은 주장한다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유산권은. 그럼 법정유산권이 있으면 뭐를 해야 되죠? 지료를 내놔야 되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료를 내놓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압력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골목 입구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도 있어요? 버스 정류장도 있죠. 내수도 있죠. 내수. 여기로 가면 어디로 간대? 내수고 여기 내수 1이죠.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정내수님 계시죠? 법무사님. 그분이 아까 보시더니 이거는 내 땅이구만. 하여튼 간에 제가 보면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이건 낙찰을 받아서 뭐 현재 있는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도 되고 뭐 건물 주인에게 땅을 팔고 나와도 되고 뭐 해도 제가 보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보는 땅입니다. 자, 27번째 건물입니다. 화성시 남양읍입니다. 화성에서 남양이라 그러면 화성 그 시청이 있는 근처죠. 그러니까 제일 남양이라 그러면 화성에서 제일 활발한 지역이 남양입니다.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토지만 매각이죠. 건물은 한 대권으로 건물이 있는데 현황과 다르기 때문에 매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대권이고 지금 보다 보면 이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던가 뭐 돼 있는 것이 그대로 돼 있지 않냐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유산권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감정평가가 얼마로 돼 있었죠? 4억으로 돼 있었죠. 근데 이게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 시작을 어제 3억에 했죠. 그래갖고 지금 2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떨어졌어도 지금 왜 감정 가격이 얼마야? 58%입니다. 법정 시장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땅이 좋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4억에 들어서 지료를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 건물 주인이 지료를 내놓고 이 옛날 건물에서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것이 상업용 건물이 돼갖고 월세를 받은 거라고 그러면은 뭐 몇십만 원 내놓으면서 버틸 수 있지만 개인으로 해서 이 흠집을 살면서 자 이거 흠집이면 고쳐야 되죠. 근데 땅을 빌려서 지료를 내면서 집 고쳐야 안 고쳐? 안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보면. 자 그런 것인데 가격도 괜찮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계획관리지역이죠. 시도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남양주에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에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는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어떤 건물은 질 수 있다, 뭔 건물은 못 짓는다, 이렇게 뭐 4층으로 자라, 뭘로 자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면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땅에 어떤 규제가 있는가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번지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번지수를 조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문화재 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요. 못 들어가면 혼날 줄 알아요. 자, 여기 보면 적용 내용 있죠? 예전에는 이 문화재 보호구역은 번지수가 나와서 번지수 갖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번지수 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찍어가지고 근처 한 2, 30m를 사각형으로든지 원으로 봐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번지수로 안 나옵니다, 이제는. 예전엔 번지수로 나왔는데, 번지수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 그 이론이에요. 지금 우리 번지수, 네? 이론. 그 근처에 한 3, 40m, 4, 50m 이론에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죠? 적용 내용. 토목공사, 토지 변경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보면 형질 변경한다 할 때는 여기 뭐에 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뭐냐면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매장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땅 속에 문화재청에서 땅 속에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은 건물 짓기 전에 매장 문화재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건물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옛날 집이 있죠. 얘 보면 옛날 집이 있는데 오랫동안 지나면서 부족하니까 증축하고 이렇게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관장하고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세입자가 한 명 있거나 하거든요. 세입자가. 자, 보십시오. 소유자의 모, 홍성목을 만나 전입세대 한현철과 안현주에 대해 문의한 바, 한현철은 소유자의 동생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고 안현주는 임차인이라고 얘기함. 근데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보증금 많이 주고 사는 그런 임차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안현주라는 임차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토지 연계약 확인원을 떼보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나오게끔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본인이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토지개발 완 규제에 보면은 이 토지를 내가 제일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규제를 받는 거를 조사하는 방법이 저기 찾아가는 서류를 찾아가는 방법인데, 그때 강의할 때 보면은 이 문화재청 홈페이지 어떻게 찾아 들어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유튜브에 가서 보셔도 나와요.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으로 대지가 709평이거든요. 제가 대지로 나온 것 중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대지가 제일 큰 게 옛날에 뭐 경주에 무슨 큰 대감집이 지어졌던 것이 300평, 400평까지는 봤어요. 근데 정식으로 대지가 집 한 채를 지어서 대지가 아파트나 뭐 이런 창고가 아니고 709평은 제가 처음 봅니다. 봤더니 여기에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인데 여기 보면 기역자, 니은자로 해갖고 한옥이 두 채가 지어져 있다. 여기 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지어져 있죠. 여기 보면 매항인가 뭘로 해갖고 여기가 음식점이에요. 제가 한 8, 9년 전에 제가 여기를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모시고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찾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사람하고 왜냐고 뭐 해갖고 좀 먹고 나왔는데 한 9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쯤 들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9만 원짜리를 먹었는지 9천 원짜리를 먹었는지 도대체가 뭔 음식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집이 코로나까지 맞이하다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한다?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소나무하고 한옥은 좋죠. 땅이 700평인데 지금 5억이거든요. 여기 땅값이 100만 원 이상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건물은 빼놓고 땅값만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야? 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만약에 뭐 한 6억 주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를 대출을 받고,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잘 하시는 분에게 월세로 이제 얼마로 내놓고 뭐 한번 보증금 한 3, 4천, 4, 5천에 월세로 한 100만 원인지 200만 원 내라 하고 새로 장사를 시작하게끔 된다면 할 수 있을 만한 곳입니다. 집이 좋고 소나무도 좋고, 왜 이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주차장 자리도 좋고 다 좋아요 보면. 그리고 여기 그 일반 땅보다 약간 높은 자리에 있어서 보면 조망 좋고 다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교수님 우리 한번 좀 식사하러 오십, 내가 개업했으니까 식사를 한번 좀 오십시오.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나 물어봤어요. 예전에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개발지원 땅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오라 그래서 내가 집을 짓는 것을 그 동네에
있는 그 싸구려 집을 하나 사서 그걸 허물고 그거를 내 땅에 농사 짓는 데로 옮겨질게끔 해갖고 했더니 이 주권을 살려면 한 10억 썼는데 그렇게 해서 옮겨서 짓다 보니까 한 3억 5천인가 4억밖에 안 들고 옮겨서 지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다 음식점을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음식점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갔더니 낮에 점심 먹으러 갔거든요. 점심이 아니라 약 먹는 것 같아, 약. 한약 먹는 것 같아. 전부 야채만 있어. 근데 가서 이렇게 빽 눌러보니까 남자는 그 사람은 나하고 둘밖에 없더라고. 전부 다 여자들이. 그래서 참 머슴 잘 둔 사람들이 낮에 건강식만 먹고 즐기느라고 몸매만 그냥 보는 사람들이 이 낮에 다른 거 뭐 고기나 이런 거 안 먹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피부 미용을 유지하도록 하던다. 멀고 이 시골 와서 그게 큰 호수 앞이었었거든요. 그거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여기 그렇게 하진 않아도 장사는 잘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물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의령입니다. 의령. 건물묘목 제외 채용문인데 건물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죠. 예전에 이것이 상속을 받아서 그 노인네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넷인가 있고. 노인네가 살고 있던 그 지분을 아들한테 또 옮겨줬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채무자 점유라고 그랬죠? 현황조사 당시 공유자, 지분자 김말구가 거주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김말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분권자라 했죠, 공유.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김말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김말구가 제가 보기에는 엄마 같은데 엄마가 아들의 자기 지분을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김말구가 이 노인네가 여기에 혼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아들 하나가 빚을져서부터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낙찰을 받은 거야. 낙찰을 받아갖고 살고 있는 주인이 김말구잖아요. 김말구한테 가서 너 내 집은 살래? 했더니 살 능력 없어. 하다 보면 그러면 아들이 사줘야 되잖아. 아들이 안 사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누자 하면서 경매로 나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김말구가 현재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들이 안 사줬다는 얘기는 아들이 부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말구가 요양원에 갔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도 좋고 땅도 넓고 상당히 좋지만은 그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서 이미 다 차지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이 건물은 이 땅은 형제들끼리 같이 갖고 있죠.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형제들은 사이가 좋은데 누가 사이가 나빠? 그렇죠. 그럼 나올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낙찰 받으면은 건물을 상대로 건물 주인을 상대로 뭐부터 해? 지료 청구 생성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과 땅을 내 걸로 만들어서 재산자한테 판다면 충분히 돈이 되는 만큼 좋은 물건입니다. 보시겠어요? 이 집이죠. 여기에 보면 이 한옥도 좋지만 여기 보면 벽돌로 진 집도 좋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옛날로 진 거고 이 집은 상당히 좋아요. 집 쓸만하죠. 근데 내가 집보다는 이 소나무가 더 비싼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거 충분히 땅을 낙찰받은 다음에 건물을 내 걸로만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으면 충분히 돈이 된다고 봅니다. 30번째 봅니다. 맨 마지막 겁니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것이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정성이하고 한동훈이죠. 주소가 같으죠.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침대 같이 쓰는 사람들끼리 아주 잘해. 남편은 카드 빚을 져서 경매가 나왔고 남편은 대부회사에서 뭐야? 써서 경매로 나온 거야. 취하돼야 안 돼요. 취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낙찰 받고 나서 한다 보니까 딜러사 받을 거 없이 그냥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상대편이 내 집을 안 삽니다. 그리고 상대편 지분을 판다고 해서 내가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가 돼 있는데 가압류를 떨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 팔아서 어쩐다? 경매로 던지는 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를 던져. 2분의 1을 나왔죠. 결국은 전부 다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경매로 나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뭐해? 공정선 매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천사장님 이거 사시면은 사자마자 내가 천사장님 산 집을 가득기를 쳐놓을 거예요.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이번 그 8월 달에는 농지 경매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농지에 대한 법이 조금 바뀐 거 아시죠? 뭐가 바뀌었어요? 농지원부가 농지관리대장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를 관리하는 것을 사람 위주였다가 땅 위주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보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법인을 만들거든요. 그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사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농업법인은 부동산을 사서 이득을 남기면 이득은 전부 다 과태료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개발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게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법인을 살 때 무엇을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가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좀 공부를 좀 하게 해야 됩니다. 자, 안녕히 들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